알림 설정 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구독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9월) 무렵 도호쿠의 어느 현으로 여행을 갔었다. 가는 김에 거기 살고 있는 먼 친척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다. 꽤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사촌자매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사돈댁의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었다. 난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는 거라서 깍듯이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사돈 어르신과 내 취미가 열대어를 기르는 점이 똑같아서 얘기를 나누는 사이 꽤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도중 밭에서 뭐라도 뜯어오겠다고 하시기에 나도 도우러 따라 나갔다. 낯을 든 어르신과 집 뒤편에 있는 밭으로 걸어간다. 가던 도중 작은 오두막 앞에서 어르신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게. 그리고 오두막 안을 들여다봤다. 나도 뒤에서 슬쩍 살피니 큰 골판지 상자에 헌옷이 깔려있고 그곳에 갈색 개가 들어앉아 있었다. 주변엔 갈색의 조그마한 것들 3마리가 꼬물대고 있었다.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인 것 같았다. 태어났구만. 어르신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 사이 어미개가 크게 한번 짖더니 강아지가 또 한 마리 태어났다. 이번 강아지는 몸이 검고 머리만 핑크색이랄까 갈색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다. 그 녀석은 어미개를 혀로 핥으면서 우리 쪽을 쳐다봤다. 얼굴이 개가 아니었다. 머리털이 없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그 강아지가 첫 울음을 마치기 전 어르신은 그 강아지를 손으로 잡고 낫으로 목을 베어버렸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던 강아지는 그대로 숨을 거뒀다. 나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어르신은 저런 건 살려두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그대로 밭으로 가 쓰레기를 태우는 드럼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불을 붙여 그대로 태워버렸다. 미안하네. 집사람들한텐 말하지 말아주게. 어르신은 당부했다. 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채소를 뜯어 돌아왔다. 그 후에는 평범하게 음식 대접을 받고 채소를 선물로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강아지는 단순히 기형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때 그 강아지는 뭘 말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몇 년 전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서 며칠간 삼촌네에 맡겨진 적이 있었다. 숙모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사촌동생도 날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도 넓어서 사촌동생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첫날의 저녁 시간, 일손을 돕느라 젓가락이나 컵을 사람 수에 맞게 늘어놓고 있을 무렵이었다. 형, 컵이 하나 많은데? 그래서 식탁 위를 찬찬히 보니 젓가락이나 접시도 4개 있으면 될 것을 난 5개씩 놓아둔 것이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 삼촌네 집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삼촌과 숙모 그리고 사촌동생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왠지 누구 신발 하나가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처음엔 내 신발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신발을 벗어서 나란히 옆에 두어봤지만 그래도 결핍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의 아침과 저녁 때마저 난 전날처럼 책기를 하나씩 더 놓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지만 이쯤 되면 묘하게 신경이 쓰인다. 그렇게 삼촌 집에서 묵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잠이 깼다. 옆 침대에선 사촌 동생이 자고 있었기에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보니 문 틈새로 어렴풋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안에 있나 싶어 노크를 하자 화장실 안에서도 노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난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마 삼촌이나 숙모가 안에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한동안 기다리고 있노라니 복도 저편에서 삼촌이 왔다. 안에 숙모가 지금 일 보고 계세요. 라고 말했더니 삼촌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 숙모 지금 방에서 자고 있어. 네? 그치만 지금 안에 계신데? 당황해서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빛이 사라져 있었다. 소름이 돋아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가볍게 열렸다. 화장실 안에는 변기밖에 없었다. 정말로 누가 있었다고 삼촌에게 항변했지만 삼촌은 어이없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다. 야야, 너 동아리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좀 일찍 자. 알았지? 난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그날은 지나갔지만 그 후에도 한 달 남짓 되는 식객살이 동안 구두나 옷, 식기 같은 데서 난 계속 결핍감을 느꼈다. 그 후 집에 돌아오고 나서 맞은 설날에 삼촌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 어쩌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삼촌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 숙모가 사촌 동생을 낳기 전에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아이는 유산됐고 그 후로 사촌 동생을 임신할 때까지 숙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꼈던 결핍감은 아마 그 아이 때문이었겠거니 싶어 묘하게 무서웠다. 차마 삼촌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